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엄청 늦은 라이젠 CPU 리뷰입니다.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라이젠 CPU 출시일에 맞춰서 영상이 올라온 건 대부분 AMD 측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진행한 분들일 겁니다. 네, 저는 AMD와 그닥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직접 구매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아시겠지만 5600X는 그나마 좀 나은데 5800X는 가격이 그냥 미쳤죠. 이전보다 CPU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용산에서 수산시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 용수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죠. 어쨌든 최대한 호구 안 잡히고 제품을 구입을 하고 준비한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1900K를 이긴다고 소문이 자자한 5600X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쨌길래 6코어 12스레드의 5600X가 10코어 20스레드의 인텔 1900K를 이겼다는 걸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는 마음 안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확실한 비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라이젠과 인텔 벤치용 시스템을 따로 하나씩 마련을 했습니다. 쿨러는 ASUS 스트릭스 LC360으로 동일한 쿨러를 썼고요. 메모리 역시 G스킬 로얄 4400MHz 메모리를 8GB 2개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이 라이젠의 인피니티 패브릭 1:1 동기화 때문에 인텔 시스템이든 라이젠 시스템이든 모두 3600MHz로 메모리 클럭을 세팅을 했습니다. 스토리지 역시 삼성 970 에버 플러스 1TB와 2TB 모델로 1TB는 OS, 2TB는 게임 설치용으로 해서 각각 시스템마다 3TB씩 한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 모델로 RTX 3070을 탑재했고요. 3070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만약 5600X CPU를 쓰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치가 한 3070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파워는 양쪽 모두 동일하게 850W 파워를 세팅을 했고요. 이 메인보드는 라이젠 시스템의 경우 ASUS 크로스에어 8 포뮬러를, 인텔은 ASUS 막시무스 11 히어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양쪽 모두 테스트 시작 전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픽 드라이버 역시 현재 기준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외에 칩셋 드라이버 및 윈도우 업데이트 역시 최신 기준으로 모두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라이젠 5600X는 PBO를 활성화했고요. 1900K는 오버를 하지 않은 이 노멀 상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 시 실내 온도는 평균 26도,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는 10회를 진행한 후 가장 높은 결과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G에 내장된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점이라고 한다면 싱글코어 스코어가 5600X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번 라이젠 5000 시리즈는 이전보다 이 코어별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티스코어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6코어 12스레드인 5600X보다는 10코어 20스레드인 1900K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코어 스레드 바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다음은 얼마 전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네벤치 R23를 통한 CPU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싱글 코어에서는 여전히 5600X의 벤치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라이젠의 코어 성능이 분명히 좋아진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 스코어는 이 코어와 스레드가 많은 1900K가 큰 점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의 벤치 스코어입니다. 이 CPU와 보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부품 구성인 시스템임을 감안하고 봤을 때 종합 점수가 1900K가 8980점, 5600X가 8934점으로 점수 차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이 세부 항목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사무적인 사용성에 들어가는 에센셜 스코어가 5600X가 앞서고 있고요. 반대로 생산성 작업에서는 1900K가 우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들어가는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역시 1900K가 우수하게 나왔고요. 이 게이밍 부분은 양 모델 모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VRAY
A/B 테스트의 경우 1900K가 5600X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블렌더의 렌더링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1900K가 5600X보다 훨씬 앞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어와 스레드 영향은 여기에서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렌더링을 통한 CPU 성능을 알아보는 코로나의 경우도 1900K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기본적인 CPU 성능만을 두고 봤을 때 5600X는 1900K를 이기진 못합니다. 당연할 것이 코어와 스레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5600X가 보여준 성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싱글코어 성능은 벤치 테스트상 거의 1900K와 동급이라고 봐도 될 만큼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 발열의 경우도 시네벤치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68도 수준으로 잡히는데요. 온도 역시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냉 쿨러를 사용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다른 쿨링 환경에서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온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발열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자, 1차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잘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자, 하지만 5600X가 1900K를 이기는 성능을 보여준다. 그만큼 좋아졌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자, 그럼 게임은 어떨까요? 사실 CPU 성능을 이야기할 때 게임 테스트는 정확도 부분에서 그다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이 GPU가 관여하고 또 일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프레임 이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게임에서 좋은 성능을 얻고 싶다면 적당한 CPU에 고성능의 GPU 구성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자, 어쨌든 테스트 결과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만 두고 보면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직접 테스트를 해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게임에서는 라이젠 못 쓰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대 프레임 부분에서는 인텔이 더 많은 프레임을 이제 뽑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프레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위 프레임에서도 상당히 프레임 유지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성능 부분에서만큼은 라이젠 5000 시리즈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에서 나온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5600X가 1900K를 이긴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것 역시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CPU 자체 성능 테스트는 6코어 12스레드인 5600X가 1900K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전체 성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싱글코어 성능 부분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고 이 부분이 5000 시리즈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게임 성능은 어떤 게임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수많은 게임을 모두 다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게임 그리고 자체 벤치가 있는 AAA급 게임으로 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그 게임 중 하나니까 함께 포함을 해봤고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게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CPU 자체 벤치 결과만 두고 보더라도 5600X가 1900K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뭐 5600X가 1900K를 이긴다?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면 AMD의 인피니티 패브릭 동기화 그 클럭 문제로 고클럭 메모리 사용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곧 바이오스 패치를 통해서 인피니티 패브릭의 클럭을 2000MHz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5600X는 이전 3000 시리즈 대비 코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졌고 이제는 게임에서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텔한테 밀린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8코어 16스레드의 5800X의 리뷰를 조만간 여러분들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뷰에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는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게임에 있어서 최고는 라이젠 5000 시리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800X의 가격이 오픈마켓 기준 가장 저렴한 게 현재 88만원, 거의 90만원대입니다. 제가 CPU 구입할 때 몇 번을 판매점에서 벤치 맞으면서 이 꾸역꾸역 구입했을 때 그 가격이 60만원대였습니다. 5800X의 가격이요. 근데 지금 88만원, 90만원대의 가격을 가진 제품, 과연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리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께 라이젠 CPU를 구입하라고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렴하면서 좋은 성능을 내줄 수 있어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싼 제품은 또 그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5800X가 아직 제가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의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또 사실은 물음표가 뜨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지금의 국내 시장 상황을 AMD의 리사수 누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에서 욕시게 얻어먹던 이 용수장이 이제는 마치 CPU 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러니까 진짜 정이 안 가는 겁니다. 뭐 애초에 줄 정도 없었지만 안 됩니다. 안 바뀌면. 아니 그리고 바이럴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꼭 반드시 바이럴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왠지 바이럴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게 해외 쪽 리뷰만 좀 뒤져봐도 해외에서 올라오는 리뷰 내용이랑 국내에서 올라오는 리뷰 내용이랑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좀 그래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요 녀석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이 영상 올라오고 나면 아마 얘 테스트하고 있을 거예요. 궁금하죠, 뭔지. 알면서.